오랜만에 영상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기 말이 되면 시험 출제라던가 성적 산출, 생활기록부 정리 등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유사한 프로그램이죠. 보통 90% 이상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몇 가지 강력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쿼리 함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도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구글 시트에는 쿼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하고 쿼리 그리고 여는 괄호를 입력하면 쿼리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쿼리 함수를 사용하는 예시가 나오고 있죠.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실행합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보게 되면 구글 비주얼리제이션 API 쿼리원으로 쓰여집니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링크가 걸려 있어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또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요.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쿼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제가 전공이 화학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해한 바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쿼리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 질의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원하는 자료를 결과물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시트의 쿼리 함수라고 하는 건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조작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내용인데요. 쿼리 함수는 이렇게 괄호 안에 3개의 인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를 넣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검색을 수행할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이 쿼리 함수를 사용하는 동일한 시트에 있는 범위일 수도 있고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 범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파일에 있는 범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구글 시트에서는 배열을 이 데이터 범위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쿼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를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두 번째는 검색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을 보시면 수행할 검색어로 어쩌고저쩌고 언어로 쓰여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인수로 입력했던 데이터 범위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내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전체 범위에서 전체 내용을 가져올 것인지 일부 내용을 가져올 것인지 혹은 일부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만 가지고 올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입력하는 인수인데요. 이 쿼리 함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쿼리 함수에서 다양한 검색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수인 헤더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필드의 제목 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제목에 해당하는 줄이 그러니까 행의 개수겠죠. 그 행의 개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쿼리 함수의 문법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쿼리 함수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G7셀에 제가 수식을 입력할 것이고요. 제가 입력한 쿼리 함수의 내용이 여기 G1셀에 표시될 것입니다. 제가 입력하는 수식이나 함수가 여기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겠지만 글자의 크기가 작거나 함수의 길이가 길어지면 좀 보기 불편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볼 수 있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쿼리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쿼리 Q만 입력해도 Q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쿼리이기 때문에 Q 이후로 다른 글자를 입력하지 않고 탭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함수의 이름이 완성이 되고 여는 괄호까지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쿼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왼쪽에 제가 사용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체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A1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오른쪽 끝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적인
아래 방향 셀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입력이 되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를 입력하지 않고 괄호를 닫고 쿼리 함수를 실행해 볼까요? 예, 함수가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전체 범위가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사실 쿼리 함수를 사용하는 큰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쿼리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인 검색어이죠. 이 두 번째 인수인 검색어는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수식이나 함수를 입력할 때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 쌍따옴표라고도 하죠. 이 쌍따옴표 안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select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select, select를 입력하고요.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열을 선택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한 칸 띄고요. 제가 만약 첫 번째 열인 이 데이터 범위에서는 첫 번째 열이 A열이기 때문에 A를 입력하고요. 만약에 아무 조건 없이 A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이 상태에서 쌍따옴표를 닫고 그리고 세 번째 인수 헤더죠. 헤더는 옵션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전체 범위 중에 첫 번째 행이 제목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첫 번째 열인 A열 값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A열과 B열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A 쉼표 그리고 B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A열과 B열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꼭 연속적이지 않아도 A열과 E열의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A 쉼표 2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A열과 E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범위에서 A열부터 E열까지 모두 가져오고자 할 때는 A부터 E까지를 쉼표를 이용해서 모두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select 뒤에 스타 표시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은 전체 열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조건에 맞는 값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범위 전체 열을 가지고 올 건데요. 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2반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전체 열을 모두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select 뒤에 스타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 2반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띄어쓰기 한 칸 하고요.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where를 입력합니다. where 입력하고 띄어쓰기. 지금 2반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올 것인데요. 반은 A열에 있고 우리가 A열 값 중에 2에 해당하는 값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A 등호 2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전체 범위를 가지고 올 때 2반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select 뒤에는 내가 필요한 열 범위를 입력하면 되고요. 이 where 다음에 그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요. 이 두 번째 인수인 검색어에서 데이터 범위 전체를 가지고 오면서 조건을 설정할 때는 이 where 앞에 있는 select asterisk 부분을 생략해도 동일한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select 부분이 없어도 데이터 범위 전체 열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쿼리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고요. 앞으로 이 where에 해당하는 다양한 조건 검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